나는 영자 55의 나이로 이 작은 마을에서 또 하루를 맞이한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논두렁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닭이 울고 이른 시간 우유 배달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는 사계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는 오늘도 묵묵히 서 있다. 이런 풍경 속에서 나는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한다. 다만 마음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 남편 상호는 술을 좋아했다. 은근한 웃음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시절도 길었고 술로 위로를 찾으려 했던 시간도 많았다. 술잔이 늘어갈수록 말은 줄고 불만은 쌓였지만 나는 늘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내 시간은 점점 사라졌다.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기고 가끔 시장에 나가는 정도가 내 하루의 전부였다. 내 손은 늘 바빴고 내 마음은 늘 분주했다. 그런 시간이 쌓여 55이 되었다. 아이들은 하나둘 집을 떠나 도시로 갔다. 첫째는 대학에 진학했고 둘째는 결혼해 집을 나갔다. 어느 날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빈 방들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상호는 여전히 술을 좋아했고 술병이 탁자 위에 놓일 때마다 내 가슴은 작게 무너졌다. 나는 주부였고 그 역할은 익숙했지만 비워진 집은 익숙하지 않았다. 빈자리가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루는 현관문을 닫고 서서 문틈으로 바람결을 본 적이 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 내 안에서 천천히 자라기 시작했다. 아이들 걱정, 남편의 술병, 가사 일상의 무게가 합쳐져 숨이 막혔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기대기 어려운 현실도 알고 있었다. 친구들도 나름의 삶에 바빴고 마을 잔치가 있을 때면 웃음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었다. 그날 밤 어두운 부엌 불빛 아래 앉아 찻잔을 쥐고 있을 때 문득 하나의 생각이 번쩍 들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 이 삶을 바꿔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들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을 내딛기로. 다음 날부터 나는 작은 계획을 세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주변을 걷기로 했다. 걷는 동안 숨을 고르고 하루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집안일은 여전히 해야 했지만 나를 위한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라도 확보하자는 약속이었다. 또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기계발서와 소설이었다. 글자는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책 속 인물들은 나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자 삶의 색이 조금씩 달라졌다. 걷다가 마주친 들꽃에 눈길을 주고 동네 할머니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웃음도 되찾았다. 상호의 술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았다. 다만 나는 달라졌다. 그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삶을 채우는 데 집중했다. 식탁 위에는 조금씩 새로운 반찬이 올라왔고 정원 한켠에는 채소를 심었다. 직접 손으로 가꾸는 일이 주는 즐거움이 있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상호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거나 상호와 잦은 말다툼이 생기면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가끔은 모든 걸 포기하고 옛날처럼 조용히 견디는 게 낫겠다는 유혹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산책로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숨을 고르고 내가 왜 시작했는지를 떠올렸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남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마을 회관에 붙은 작은 공고를 보았다. 마을 청년 중년들을 위한 소규모 창업 교육이라는 문구였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호기심을 느꼈다. 상호가 찬성할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이미 연습한 적이 있었다.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큰 변화가 온다는 것. 그래서 신청서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교육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실용적이었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사연을 나누었다. 그 안에서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시골의 강점을 살린 작은 가게를 열어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도 팔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무엇보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상상은 내 가슴을 뛰게 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자금은 부족했고 서류 작업은 복잡했다. 상호는 처음에 반대했다. 왜 그런 짓을 하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리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에게도 솔직히 말했다. 그들은 걱정과 응원을 동시에 보냈다. 첫 가게 자리로 기웃거리던 방앗간 옆 작은 헛간을 개조하기로 했다.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조금씩 받았다. 누군가는 내 벽을 칠해주고 누군가는 손수레를 빌려주었다. 가게 문을 열던 날 내 심장도 같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첫 손님은 동네 아저씨였다. 그가 건네는 잘했구나라는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손수 만든 반찬을 작은 용기에 담아 팔았고 시골의 계절 과일과 채소도 함께 내놓았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게는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작은 광장이 되었다. 나는 매일 손님들과 웃음을 나누며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느낌에 취했다. 상호는 초기에는 무관심했지만 가게가 조금씩 자리 잡자 그의 태도도 변했다.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가게에서 무언가를 돕는 날도 생겼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날에는 어쩐지 옛날의 대화가 돌아왔다. 상호와의 사이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투르게나마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아이들은 가끔 내려와 가게를 도와주었고 손님들과 어울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가게는 점점 마을의 작은 허브가 되어갔다. 농사일로 바쁜 이웃들이 들러 쉬어가고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작은 책상도 마련되었다. 나는 가끔 저녁 무렵에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 작은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쉼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었다. 나의 작은 시도는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선물했다. 시간이 흘러가게는 안정되었고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는 것이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취미, 그리고 나만의 일.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나는 삶을 더 이상 무겁게만 느끼지 않았다. 상호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변화를 기쁘게 여겼다. 나는 어느덧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어느 가을 마을 잔치날 나는 가게 앞에 작은 손팻말을 세웠다. 모두의 집이라는 문구였다. 그날 밤 불빛 아래 모여든 사람들 얼굴을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내가 이룬 것은 거창하지 않다. 큰 돈도 유명세도 없다. 다만 내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졌고 내 심장이 다시 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상호와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를 배우고 있다.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필요할 때면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안도감을 준다. 나는 이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계절이 와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영자라는 한 사람의 변화는 더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작은 한 걸음이 모여 마을의 기운을 바꾸고 나의 하루를 바꾸었다. 당신이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 있다면 기억하라. 한 번의 결심이 모든 것을 바꾸진 않을 수 있지만 그 결심이 이어지는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빠른 출발일 수 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다. 이제 해가 저물고 가게 불빛이 하나둘씩 꺼진다. 창문 너머로 상호가 걸음을 옮기고 나는 그의 손을 살짝 잡는다. 말은 많지 않지만
그 손길이 오늘의 나를 지탱해준다. 나는 내일을 준비하며 또 잠자리에 든다. 새로운 하루가 오면 또 걸을 것이고 또 무언가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나아간다.